지역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천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영 후보가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를 약 5% 차로 꺾고 당선됐습니다. 자, 선거 결과 부천시 의회 판세도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5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도 12석까지 차지하며 약진을 보였습니다. 자, 상동 영상단지 개발을 비롯해 광역 소각장 현대화성 문제까지 풀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또 고민해야 될지 오늘 선거 결과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자, 부천시 의회 박정산 의원과 광래경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출마 관계로 저희가 한 달 이상 좀 모시지 않았다가 지금 끝나고 모셨는데 일단 광래경 의원은 어려운 선거를 끝내고 네. 일단 당선 소식과 함께 돌아오셔서 좀 축하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금 박정상 의원께서는 좀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선거에서 뵙는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인사드려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광래경 의원 질문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번에 그 선거 기간 중에 또 개인사도 있으셨지만 일단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느냐,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느냐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기초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도 짧게 좀 들어보고 갈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제 겨우 한 번 했잖아요. 4년을. 네. 네. 한 번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일을 저는 더 잘하고 싶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역량이 도의원이나 다른 것을 넘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네. 4년을 했으니 다시 재선을 통해서 제가 벌려놓은 일들을 완전하게 좀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또 가정을 충실하는 그 모습까지도 저는 함께 잘하고 싶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시연을 고집했습니다. 네. 일단 선거구에서 나번 후보로 극적으로 승리하면서 정치적인 스토리가 또 하나 생긴 게 아닌가 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박정상 의원께서는 이제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큰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좀 말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의회 4년을 이제 활동을 했고 또 광역에서 활동을 해보려고 했던 것들은 기초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지역 예산이나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훨씬 더 많은 해결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곳에 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고 보고요. 그게 뭐 걸맞는 나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제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기회를 봐야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부천시의 아주 소중한 또 자원으로 또 저희와 함께 계속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선거 결과 이야기를 좀 분석해 볼까요? 일단 대선 표심 이후에 지방선거 표심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많은 내용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자, 정권 안정론과 관련해서 지금 나온 결과의 표심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부터 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래경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정권 안정론이라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 기대를 흠뻑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도지사와 시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이번에 시장 후보가 충청권을 흡수하면서 그 이전에 했던 김만수 전 시장의 충청권 흡수의 그런 역풍을 그러니까 바람을 분명히 불어일으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의원은 도지사와 함께 동반 당선되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개표가 됐을 때는 절망이었던 것이 결국은 부천에 이변이 없었다. 부천에서의 국민의힘은 갈 길이 멀다.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기대할 수 없는 이 난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패인을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매우 많은 숙제를 남겨놨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더 절망적인 결과였고 저는 이제 5% 이야기를 해요. 시장은 5%를 줬고 뭐 도지사는 8%를 줬고 그중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선거는 결국은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것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2인과 3인에서 1인씩만 된 것일 뿐이지 어떤 지역도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에 대한 기대가 왜였겠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부천의 독특한 우리가 전라남도 부천시라고 하는 이유가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충청 후보의 시장 후보를 내면서 기대했던 부분에서 네. 우리 부천의 충청인이 35만입니다. 호남인이 32만이고요. 분명히 근데 충청과 호남은 오로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열망적이지만 충청권은 또 그 부분에서 세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우리가 안정적인 선거를 구도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저는 좀 어쩌면 어떻게 보면 참패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절박하지 않았던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주민들은 절박했거든요. 민주당이 지켜온 12년을 좀 바꿔봤으면 하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가 좀 미스매치했던 부분이 우리의 실패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지금 민주당 그 부천시의원이시고 국민의힘 부천시의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색깔이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실패한 선거였다. 네. 뭐 이런 해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조용익 부천시장 당선인 결과가 나왔고 도지사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도 부천에서는 앞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정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민주당의 참패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당에 다시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장덕천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약간의 시민들하고 이제 소통이 안 돼서 불편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천의 미래를 생각해서 새롭게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결국은 이제 우리 권리당원과 시민들의 경선에서 주자만 바뀌었지 그런 정책들과 그런 정책의 문제점들을 다시 검토하고 그래서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시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 기회를 준 것 같고 아까 강래경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인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역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추구했던 부천시의 정책 그리고 우리 조영익 후보가 만들어낸 미래의 시 정책들이 그래도 섬세하게 부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지 않았겠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되게 고전을 저희들도 했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는 바꿔보자. 12년간 했으니 또 이런 문제가 나면 안 된다. 바꾸자가 그거를 우리가 대응하면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다행히도 시민들께서 그래도 민주당에 한번 다시 기회를 주자. 결국 그래서 이게 저희 민주당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선 표심의 차이보다는 줄었지만 그래서 조금은 국민의힘의 어떤 희망을 본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선거였다라는 네. 게 곽 의원님의 해석이셨고요. 자, 지역 그 현안 이야기가 이제 중앙 이슈가 물론 영향이 크지만 지역 현안 가운데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과연 무엇이었나? 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현안이 좀 작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현안이 조영익 후보가 어떤 섬세함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제 선거를 뛰느라 어떤 이제 시장 선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냥 뒤에서 이렇게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천의 현안이 크게 두 후보가 조영익 후보와 서영석 후보가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공통된 이슈의 과제들로 장덕천 시장이 했던 것에 대한 비판론으로 그 정책의 이슈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후보가 거의 동일한 이슈들이 많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선거전에서 정책의 이슈로 가기까지가 안 갔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정권이 안정론이 되도록 이번에 좀 정권 교체를 해 주십시오.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렇게 당대당으로 갔지. 저는 이번에는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적 현안에 있어서는 두 후보가 너무나 동일한데 그 동일함의 섬세함이 좀 디테일하지 않았고 섬세함이 좀 빠졌고요. 오히려
큰 이슈 파이팅에서는 두 분이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정책 이슈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오히려 당대당의 그런 정권 안정론과 심판론 요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만약에 하나를 든다면 광역동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예. 지역적 문제들이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와닿았겠죠. 네,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책 차별에 아쉬운 그런 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선관위 TV 토론도 이제 양 후보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TV 토론에서도 이제 후보들을 비교할 때 일단 인물론과 그 다음에 정책과 정책의 이해도가 훨씬 민주당 조영희 후보가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민들의 전체적으로 조영희 후보를 지지하는 선호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었지만 아까도 말했던 이제는 바꾸자는 거,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이런 여론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당이 되고 처음 치른 선거였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뭔가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 소상공인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노인들의 교통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펴겠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해놨던 거 뭐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운동장 개발, 대장동 신도시 개발 이런 거를 더 지금보다는 구체적으로 더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더 변화된 정책들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결국은 일기 신도시의 슬럼화도 방지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가정책으로 발표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도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결국은 그러고 보죠. 예. 이번 선거에서 일단 조영욱 시장이 득표한 어떤 표심을 보면 좀 열세거나 아니면 아쉬웠던 지역이 좀 기억나는 곳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이 이제 광역동으로 10개 동에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래도 많은 득표를 했던 게 뭐 범안동, 부천동, 그다음에 성곡동, 상동 이런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대동소이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뼈아픈 건데요. 그래도 중동, 신중동에서는 우리가 한번은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표 차이가 근소하게 밀렸다고 지금 이제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도 다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더 적극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정책으로 뭐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지 합세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당 지역에서 국힘이 좀 선전했던 이유는 내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긴 지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이 거기가 이제 좀 이제 오래된 신도시, 일기 신도시고 그러니까 좀 여념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뭔가 요구 사항이 분명하게 지적이 됐고 그 부분이 여당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거에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사람들이 제일 애달파는 게 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딱 지적이 된 것 같고 근데 저는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지속성을 어떻게 다 안전하게 다져서 갈 것이냐 이게 저희한테는 숙제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어떤 이슈 파이팅 할 때마다 이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져진 동네로서의 어떤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부천 을에 대한 어떤 평가 앞으로 기대해서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뭐 경선 과정도 치열했고 이번에는 현직 시장이 경선에서 탈락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뭐 그 이야기까지 좀 더 해볼까요? 장덕천 시장이 경선에서 탈락했을 때 좀 내부에서는 어떤 분석들이 있었습니까? 장덕천 현 시장께서 이렇게 경선에서 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론 조사를 해봐도 그랬는데 사실 그 현 시장에 대한 좀 뼈아픈 내용이긴 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한 가지 좀 다른 방법을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소통이라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아니면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시는 꼭 해야 되는 정책들도 있거든요.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는 아무리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을 해도 그거는 불통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소통했다고는 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라는 거는 자주 만나고 대화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생각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을 하면 이거는 소통이 잘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해도 그 정책이 시민들이 반대하고 시드가 주도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면 이거는 소통이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뼈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일화를 해서 이제 승리를 한 거죠. 근데 한병안 이제 그때 후보 그리고 조영익 당선자 이 두 분이 어떤 그 정책들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누가 후보가 돼도 개성해서 정책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교감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항상 어떤 이렇게 선거나 이렇게 경선을 해보면 1등을 잡기 위해서 2, 3등이 후보들이 단일화해서 1등을 쫓아가는 이런 형국이잖아요. 결국 이게 이제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일단 부천시의회에 국민의힘이 과반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시의원 입장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조영익 당선인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동일한 것 같아요. 장덕천 시장이 처음 됐을 때 우리 야당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전임 시장이 했던 일들이 옳고 그른지를 현 시장이 다시 판단하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 과정이 있지 않는 한 전임 시장의 과오를 현 시장이 다시 겪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시민들이 진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현안에 대한 이슈가 매우 많잖아요. 광역동에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문화단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도 현 시장이 결국은 계약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시장의 과제들을 연속성의 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다시 긴밀하게 살펴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들을 다시 돌아보고 과정을 조금 늦더라도 한 2, 3개월, 4, 5개월 좀 늦더라도 그 과정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시민들도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했으니까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옳고 그름을 좀 갈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의원께서는 뭐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용익 이제 당선자가 이제 시장에 취임을 하게 되면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뭐 재검토할 것 아니면 보완할 거나 아니면 폐기할 거 이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바로 즉시 이게 시민들이 뭔가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만이 시민들이 믿고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머뭇거리거나 시간이 벌써 반년, 1년 넘어가면 그때는 또 다른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즉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강한 추진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가 민주당하고 의석수가 이제 15석과 12석 국민의힘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는데 시의회가 또 안고 갈 부분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균형 있는 이제 의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전한 이제 서로의 이제 경쟁 관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장들이 이번에 전부 재선들이 상임위원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합리적으로 시를 견제할 수 있을 거로 보고요. 또 의원들 간에 서로의 융합하는 것도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는 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재정들을 어떻게 메꿔야만이 시민들의 행복해 줄 수 있는가는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특히 특정들의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과연 부천 시민 전체로 봤을 때 과연 이런 예산들을 꼭 사용해야 되는지 아닌지,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지는 정말 깊이 고민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상임위원장 자리에도 오를 수 있는 곽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5대 10이라는 거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실제로. 근데 조영희 당선자가 이번에 그 인수위를 꾸리면서 그 김동연 도지사 당선자처럼 여당과 야당의 공약이 거의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 비슷하고, 그렇다면은 인수위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명 정도는 같이 의견을 합리적으로 나눠서 인수위를 끌고 갔으면 앞으로 가는 그 9대 의회에서도 좀 더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함께 추진하는 부천시를 그린다는 것은 그런 식의 장덕천 시장과는 또 다른 조용익만의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혹여 제가 상임위원장이 된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두 분과 함께한 어떤 부천시 지방선거 결과 이야기였는데요.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뭐 더 이야기할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